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월세 지출을 아끼려다가 몇천씩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는 덤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 왜 더 문제가 되느냐? 안녕하세요, 나북입니다. 오늘은 말만 들어도 무서운 전세 사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대놓고 서류 조작해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악의적인 전세 사기에 대해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심해도 못 막아요. 애초에 속이겠다고 접근한 방식이라서요.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전세 사기는 사기인 듯 사기가 아닌, 심지어 당사자들조차 윈윈이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어딘가 위험해 보이고 분명히 누군가는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방식이에요. 바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돌리기식 전세 사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회초년생들이 타깃이 되는데요. 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펼쳐지는 전세 사기 수법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더 위험한지 그 실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훨씬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엄마와 두 딸 명의로 수도권에 500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임대업의 큰 손이 무너진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전세 사기라기보다는 무분별한 갭 투자를 연쇄적으로 규모를 키웠던 투자자가 파국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뭔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죠.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안심전세, 동시진행,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중개수수료 지원. 이 중 한 단어라도 언급되는 거래는 조심하셔야 해요. 먼저 시세가 1억 정도 하는 집을 가진 집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은 집을 팔고 싶어요. 9천 정도에라도 처분할까 고민을 합니다. 이때 컨설턴트가 접근합니다. 1억에 팔아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세를 1억 3천에 맞춥니다. 그리고 1억 3천에 팔아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팔고 싶어요. 컨설턴트와 다음 집주인은 돈을 벌고 싶고요. 전세입자는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추리니 매도가는 사실 집주인과 상관은 없어요. 원하는 가격에 집을 바로 팔 수 있으니 오히려 집주인은 이득이죠. 전세입자는 어떨까요? 1억 3천 정도 하는 집의 월세나 반전세라면 못해도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 이상은 발생해요. 하지만 보증금 1,000에 월세 30만 원 정도로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안심전세입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훌륭한 대출 제도이죠.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는 2%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청년 및 신혼부부는 90%까지 대출을 해주죠.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타깃이 되는 이유입니다. 90% 대출을 받으면 1억 3천에서 내 돈 1,300만 원을 내고 3% 이자로 쳐도 매달 이자가 30만 원도 안 나와요. 조금만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안심전세 대출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까지 설정이 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내 집 구하기가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컨설턴트와 다음 집주인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바로 3천만 원 차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정확히는 컨설턴트가 갖고 다음 집주인에게 몇백 떼어줄 거예요. 아니, 다음 집주인이 등신이냐? 몇백 벌려고 3천을 비싸게 사는 게 말이 되냐? 네, 사실 다음 집주인은 바지 사장이에요. 명의만 빌려주고 가만히 몇백 받는 거죠. 흔히들 투자자라고 부르더군요. 개뿔, 투자자는 무슨,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가 소유권만 넘기는 거예요. 서울역 노숙자를 섭외하는 것처럼. 1억 3천 전세가 끼어있으니 그냥 명의 넘겨받고 몇백 버는 거죠. 뭔가 허황된 시스템 같으실 텐데 이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가담자들이 있어요. 바로 감정평가사, 대출 담당자, 보증보험회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이들도 다르지 않아요. 먼저 감정평가사가 끼는 이유는 1억 3천에 90% 대출을 받기 위해서예요.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려면 그 집이 그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필요한데 감정평가사가 최대한의 대출을 뽑을 수 있게 감정평가를 새로 해줍니다. 아파트 등 시세가 투명한 경우는 이런 작업이 불가능해요. 전세와 매매 갭도 크고요. 빌라나 오피스텔 등 거래 사례가 적어 해당 물건의 담보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물건들이 대상이 되는 이유이고, 이 과정을 외부감정이나 탁상감정이라고 표현해요. 감정평가 회사는 일거리 따는 거고요.
은행의 직원 또한 대출이 실적이기도 하고 내규대로 진행만 된다면 굳이 대출을 자를 이유가 없어요. 감정가만 잘 나와주고 보증보험만 잘 가입돼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고객을 자신의 은행으로 유치해야죠. 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큰 이득을 봐요. 계약만 써주고도 돈을 받는데 만약 전세세입자도 직접 붙였다면 적게는 500에서 1000 정도씩 리베이트를 받아요. 속칭 R로 표현하더라고요. 전세계약 하나에 500에서 1000이면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도 혹할 만한 금액이에요. 중개수수료를 받기는커녕 이사비고 이자고 지원해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안심전세라는 서민 복지 느낌 대출 시스템에 허점을 노리는 사기행각이고 무분별한 복지가 시장에 왜곡을 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당장엔 모두의 이해관계가 합치하고 모두가 웃는 계약일지 모르지만 이 폭탄 돌리기 시스템에서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도 전세입자 혹은 보증보험 회사예요. 집주인이든 컨설턴트든 바지사장이든 감정평가사든 공인중개사든 자기들 수익 챙기면 끝이에요. 심지어 은행도 집에 저당을 건 것이 아니라 세입자한테 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은 세입자가 갚든 보증보험 회사가 갚든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바지사장이 전세입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입자는 은행에 1억 1,700만 원이라는 빚이 남아있죠. 경매 넘겨도 원래 시세 1억 정도 하던 집이 절대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해 줄 수 없어요. 이전에 찍은 최우선 변제 영상에서처럼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단 내 돈 들어간 1,300만 원은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세입자도 우선 1,300만 원은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세입자와 보증보험 회사 간의 책임 전가가 시작됩니다. 치열한 보증보험 계약의 꼬투리 잡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이 회사를 이기기가 쉬울까요? 올해 5월에 있었던 서울 머니쇼. 여기 국내 3대 보증보험 회사들도 참여하더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직접 가서 실무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정말 전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보호가 되는 것이냐? 그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떨 거라 생각하시나요? 일단 답변은 절차대로라면 세입자가 가입한 보증금액은 보증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각 회사 직원들이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런 위험한 계약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증보험회사에선 별다른 검토 없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은 없는지 좀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하는 말들이 보험 신청 조건들을 지키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정상적인 계약에서도요. 보통 전세금 반환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루어질 텐데 보험이 보증하는 기간이 계약기간 이내이죠. 전세금 반환 시점과 보험 신청 기간이 엇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증보험은 연장되지 않는데 전세계약만 재계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이건 한 예시인 거고 이런 식으로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다양한 조건 누락의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결국 보증보험은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보증보험 회사에선 그런 상황들을 친절히 안내해주며 보험금을 지급해줄 의무까지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보험금 지급 부결이 성과로 이어지겠죠. 근데 전 이 답변만으로는 아직도 뭔가 찜찜해서 피해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일단 어떡하든 보증보험회사는 꼬투리 잡아서라도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세입자한테 몇백 쥐어주면서 그냥 그 집 떠안으라고 합의를 요청한다고 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입자가 다시 그 집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월세 지출 아끼려다가 몇천씩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는 덤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 왜 더 문제가 되느냐? 앞에 말한 세무녀 전세 사기 사건 등이 이슈화되면서 그간의 폭탄 돌려막기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이런 시스템이 뿌리 뽑혀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부동산 폭등의 장이 열렸죠. 사실 난데없이는 아니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지옥문이 열릴 거라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여튼간에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대체재로서 빌라나 오피스텔도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죠. 엄한 바지 사장들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돌려막기 하던 폭탄이 터질 타이밍에 수명 연장을 하면서 그 크기를 더 키우고 있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현업에서 일했던 공인중개사로서 이 시스템의 모순을 느껴서 알아본 게 고작 이 정도이니
일반인들이 사실 이런 속사정을 알아내는 건 당해보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혹여 있을지 모를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길 바래요. 오늘의 요약입니다. 중개수수료 면제, 이사비 지원, 공짜 점심은 없다.